네, 5월 6일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8일날 처리하자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입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차피 불성립될 게 뻔하니까 본회의를 열자, 형식적으로 열자, 다른 안건은 없다 라고 하길래 본 의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간에 합의했다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술 더 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번복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왜곡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인데, 유권자 100만 명은 민노총이나 정교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국민발안 개헌연대에 25개의 단체가 함께했는데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소위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권이 개헌 전초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데,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개헌 관련 사전 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됐는데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은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처리 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 소속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상임위별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우리 군 지피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지피 총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이 정권이 대북정책 성과로 자부하고 있는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도리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F-35 스텔스기와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북침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망동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GP 총격을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사격도, 대응 사격도 현장에서 20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취했는지 전체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북한 두 눈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장병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철저히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니 북한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우리 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보고 징계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에 대해서는 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집권 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배제하는 태도는 가히 도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인 북한 발악이 일방적 저자세가 북한을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GP 총격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북한에는 9.19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군에는 사기 저하와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9.19 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하며 남북 경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을 유지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게 돼 기존의 선관위원이었던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 맡게 됩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초선 당선자들이 토론 시간을 충분히 달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 선거 전에 토론 시간을 충분히 달라라고 요구했던 문제들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논의됐던 그 오늘 논의될 안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실제 후보자들의 답변 시간만 해서 3시간 정도 되는 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4개 조인 경우에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이런 시간 안을 가지고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개 조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선 당선자들의 요구사항은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원들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식순을 보니까 실제 후보가 답변 시간이 15분 30초입니다. 마무리 기조연설, 공통질문, 플로우 질문 마무리 해가지고 실제 답변 시간이 15분 30초인데 우리 당에서 짜놓은 시안을 보니까 약 3시간가량 되는, 그래서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안인데,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 김한표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대북 문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아군 최전방 감시 초소에 총격을 가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 전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9.19 군사 합의 정신을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이번 GP 총격은 그 군사 합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실질적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도 덜에 감사기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늘 오전 7시 41분쯤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폭격을 하더라도 두둔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20일 간에 김정은 자명이 끝난 이틀 만에 도발하는 시점도 유의할 사항입니다. 김정은은 2019년 10월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창린도 해안포 도발을 참관했고, 또 2년 전인 2017년 7월 화성 14형 도발도 13일간 자명 후였습니다. 문 정부는 더 큰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북한 편을 드는 군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관사에 짐도 빼지 않고 잠적했다가 언론사 추적으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수리 중인 거동정밀 토건 주식회사 소유 보이지 펜션 거실에서 발견되었다가 다시 또 잠적했습니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정까지 했기 때문에 공정 서류를 압수하고 또 본인 스스로 성폭력 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는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범죄 혐의자가 언제까지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19년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작년 10월 부산경찰청에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으면 금년도 이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사건은 피해자 이름, 직책 등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있다고 하며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된 상태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엄벌하자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성폭력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따랐으면 이번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을 미리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수사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성폭력 방지법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없앴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거나 가해자 측의 권력을 이용한 보복이 우려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만 이번 오거돈 시장 사건에서는 피해 내용이 가해자 측에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전달된 피해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4.15 총선에도 이용되었는지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금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사망설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가짜뉴스라고 정부는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정부가 확인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허다한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침묵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은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야당 당선자를 성토하기에 앞서 정부의 은폐, 은닉, 침묵으로 발생한 소극적 행위로 발생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절 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오거돈 시장 관련한 모든 사람이 잠적하고 있고
법무법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 같은데 홈페이지 폐쇄 등 각종 내용들이 전부 언리건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짜뉴스를 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하게 된 것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29일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년 전에 발생했던 이천시 같은 지역에서 우리 냉동창고,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12년 만에 발생한 우리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로 38명의 정말 아까운 우리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이런 몫을 빌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우리 분들이 찾아주셔서 애도를 표해 주시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사태 수습과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원인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낱낱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불안한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그 현상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너무나 안일주의 그리고 부주의가 우리 곳곳에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우리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 아직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희생당한 그 유족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 조금 더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른 소리